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 임시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 3건과 2024년도 수시분 1차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에 속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결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7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 발의하신 권순용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홍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57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용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3조 및 제4조에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관과 학교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학교 복합시설 등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에 대한 표창과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사전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2 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쳤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를 통해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교육문화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성용 부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미진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의안번호 제457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규 등은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용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울산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규칙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 규칙은 학교 차원에서의 학교시설 이용에 관한 실무적이고 지침적인 성격의 법규로서 학교 복합시설 확충, 지역 주민과의 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지역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학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지역 주민과 학교 공동체가 교류하고 협력하는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학교 시설 개방으로 인한 안전사고, 학교 내 복합시설의 공동사용에 따른 운영 및 관리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종길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종길입니다. 먼저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권순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권순용 부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용 부위원장님께서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요청하셨고 내부 협의를 통해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부위원장님께 검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개방을 제한하였으나 코로나 종식 선언이 된 이후 점차 지역 주민의 이용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자의 책무와 사용자가 지켜야 할 이용 수칙을 사전에 교육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학교 시설이 개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활동과 학생 안전 그리고 재산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을 위해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하여 학교 인식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과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학교 시설 개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종길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역사회 학교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부분적으로 오픈되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 도서관이라든가 실내 체육관 또 실내 수영장 등등이 본관 즉 학교 건물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물을 그린 스마트라든가 어떤 새로운 학교를 지을 때는 학교 복합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분리할 수 있도록 또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염두에 두고 건물을 좀 지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린 스마트 주인단장님. 예, 박형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그린 스마트 추진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복합화를 대비해서 동선 분리라든지 내부 시설 차단이라든지 그런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현재 그리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시설과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있을 그 복합화에 대비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번호 제457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심사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역시 같은 부서 소관으로 정의 없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원번호 제451호 2024년도 수시분 1차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종규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국장 최종길입니다. 2024년도 수시분 제1차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제출 일자는 2024년 2월 6일, 제출자는 울산광역시 교육감입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강남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립을 위한 개축에 따른 취득 및 처분 공유재산에 관한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를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 공유재산 한 건 약 217억 원, 처분 공유재산 한 건 약 23억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립을 위한 교사동 개축건입니다. 교사동 정밀안전진단 및 건축물 개축 심의 결과에 따라 40년 경과한 노후 학교를 철거한 후 개축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연면적 5,747제곱미터이며 기준 가격은 건물 약 217억, 사업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처분재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에 따른 기존 건물 철거 건입니다. 처분재산으로 건물 연면적 5,853제곱미터이며 기준 가격은 건물 약 23억, 사업기간은 27년 12월까지입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수시분 제1차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종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진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의안번호 제451호 2024년도 수시분 1차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재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규 등은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페이지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 2024년 수시분 1차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강남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립에 따른 취득 1건 217억 원, 처분 1건 23억 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를 울산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남 초개축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당초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 판정을 받고 건축물 개축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개축하기로 결정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동일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개축에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고 C등급인 타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교육청에서는 리모델링에 따른 사업비도 100억 이상 소요되고 LCC 분석 결과도 개축이 타당하며 사업 추진의 형태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설문조사 결과 다수가 개축을 희망하고자 하고 있어 개축을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건축물 개축심의위원회의 결정과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더 나은 교육 환경 조성이 가능한 것을 고려할 때 리모델링보다 개축을 추진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울산교육청에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다가 개축으로 사업 변경을 하는 사례가 많아 학사 일정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이 우려되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미진 전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천미경 위원님. 예, 천미경입니다. 작년에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한 100억 정도 준비하다가 개축에 대해서 이제 과다한 예산 투입 때문에 저희들이 재검토를 이제 좀 해달라는 거로 조금 보류를 했었는데
이 개축을 지금 준비하게 되면 수업 진행을 위해서는 옆에 모듈러 시설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기존 교사동 그대로 활용을 하고 네. 맞은편 쪽 지금 현재 교사동 맞은편 쪽에 아마 그 교실 기존 그 교사동을 개축하는 게 향후에는 더 교육 과정을 위해서나 시설 활용도를 위해서는 그게 더 낫다 싶어서 모듈러 교실은 사용을 안 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수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 부분 학교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고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겠는데 일단은 뭐 모두가 원하고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설계 부분도 조금 변경이 됐죠. 예, 당초 작년 23년에 저희들 올렸던 부분하고 지금하고는 사업비 자체도 한 19억 정도 약간 좀 감소를 시켜가지고 감액시켜서 저희들이 다시 또 재상용 올린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검토를 많이 해 보셨으니까 저희들도 보고를 또 받고 해서 네.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저희는 일단 찬성하는 거로 뭐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잠깐 한 가지만. 아, 잠깐만요. 강대길 의원님. 예. 저기 아까 그 검토 의견에서도 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리모델링을 계획을 했다가 개축으로 된 게 한 몇 건 정도가 되죠? 그 리모델링으로 잡았다가 예. 개축으로 이렇게 가는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돼요? 최근 지금 한 4, 현재 5년간? 저희들이 지금 남목초, 어. 옥성초, 네. 지금 강남초, 세 건이에요? 많네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메아리 학교도 지금 현재 그리 되어 있습니다. 한 4건 정도가 된다, 그죠? 예, 예. 이거 뭐 사전에 뭐 어떻든 간에 안전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되었으면은 네. 이렇게 반복이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공기가 자꾸 이제 길다 보니까 이 학습권이라는 문제가 이제 자꾸 드러나고 그러면 이 남목초에 비교해서 지금 우리 오늘 올라온 강남초 같은 경우는 본 건물을 지금 사용하는 거잖아, 그죠? 맞습니다. 그럼 이 급식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어때요? 애들? 급식 부분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급식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에 하던 예, 그대로 기존 하기 때문에 식당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학습권에 대한 부분도 어차피 그 건물에다가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급식도 거기 하는 거고 예, 기존 식당을 이용하는 거죠. 그럼 남목초와는 좀 많이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죠? 맞습니다. 그럼 여유 공간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강남초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강당도 이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고 해서 다만 운동장 부분만 좀 차용이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학교에 체험 학습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뭐 학교에서 잘 운영을 하지 싶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래서 그 어차피 이렇게 개축 들어가는 학교가 그 공기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뭐 학습권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야외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이게 뭐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만 지원하면 되는 거니까. 예, 공사 기간 내에는 지원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신경 써서 그런 부분은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이상. 알겠습니다. 이상. 예. 안대령 의원님.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왜 설명을 오늘 처음 듣는 느낌이죠? 다른 분들한테 다 설명을 하시는 미리? 저는 이거 관련해서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어제 전화 오셨고. 여하튼 그렇습니다. 우리 이거 C등급이면 원래는 개축이 아닌 리모델링이죠?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때 그 우리가 보류했던 것 중에 예산도 과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C등급과 다른 그 학교의 C등급이 나왔을 때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나눈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C등급이 나왔는데 개축에 뭐 이런 조건들이 다 맞는 거예요. 심의위원회나 아니면 뭐 학교나 이런 데서 원해서 바꿔달라고 하면 그냥 바꿔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리 바꿔주는 건 아니고요. C등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교사 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됐을 경우에는 C등급이라도 저희들이 개축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뭐 C등급에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계획했다가 개축으로 바뀐 사례가 앞전에 있나요? C등급에서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첫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첫 사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기준이 돼서 쭉 내려갈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조건들이 맞아진다 하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개축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지금 보면 개축 타당성 이거는 타당성은 우리 그 교육청에서 내는 거잖아요. 뭐 저희들이 타당성을 냈던 부분도 있고요. 예. 저희들이 별도로 또 용역을 또 저희들이 발표를 용역이 어차피 용역을 내면 그 관에서 용역을 내면 거짓 뭐 잘 나오죠. 그거는 뭐지. 그렇고 그 용역 결과나 개축 타당성과 그리고 학생 학부모 원하고 교직원 원하고 뭐 이러면 리모델링 갔다가 개축으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례가 있으니까. 예, 일단 그 사례는 맞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C등급에서 개축을 했던 사유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유가 일단 중요한 게 아니라 사례가 된 거잖아요. 예, 사례는 맞습니다. 사례가 지금 이 통과되면 첫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런 조건이 맞아 떨어진다면 요구하면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바꿔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검토를 해야 되겠죠. 뭐 학교 측에 요구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개축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떤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타당성을 근거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건 맞는데 그 용역 결과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당초 개축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유는요. 현재 그 강남초가 C등급이지만은 거의 건물 길이가 144m가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간 구성이 안 나오더라고요. 옛날 건물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돈을 120억 일이 투자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과정에 맞는 시설이 안 나올 경우에는 실제 저희들이 그 돈을 투자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뭔가 좀 이건 혁신이 좀 필요하다. 변화가 좀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좀 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이고 그린 스마트의 정무적인 판단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 객관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거는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분들도 뭐 저희들 교육청 생각대로 그러니까 가는 게 그 아니고 용역이란 부분은 의지만 있으면 제가 볼 땐 충분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게 첫 사례가 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때도 우리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고 막 했던 거거든요. 다시 이게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이 개축 타당성은 그때도 타당하다 그 판단을 했을 거고 예산 좀 줄였고 그죠?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뭐 대다수가 찬성하고 그런 조건들이 다시 만들어져서 올라온 건가요? 예, 작년에 했을 때는 그런 절차 자체가 좀 솔직히 좀 미흡했습니다. 근데 그때 부결되고 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좀 챙겨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 교육 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의견 수렴도 했고요. 또 총 동창회 간부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결국 그 개축이 하는 게 향후에 우리 애들 교육을 위해서는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또 나온다면 해야 되겠죠? 예? 예. 할 겁니까? 이렇게 예. 뭐 다 원하시고 하면? 앞으로는 C등급이라도 실제로 그 C등급이라는 게 거의 40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저번에 말씀처럼 그 40년 이상 된 건물은 리모델링이나 개축 사업을 유형을 결정하기 전에 그러면 C등급이라도 리모델링이 아닌 개축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근거나 단서가 있나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C등급이라도 교사 재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아니요, 명문화되어 있는 게 있나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C등급일 때 개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제 말씀대로 여러 가지 뭐 D등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교사 재배치 부분도 그 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된 거죠. 한번 찾아보게 어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명시되어 있는 거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이런 형평성이나 첫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잘 결정을 하고 강초가 좀 더 아이들한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저도 이거 그린 스마트가 우리 안대룡 의원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40년 근가돼 가지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학교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하고 있는 하고 앞으로 또 진행될 학교 앞으로 진행되는 학교는 한 5년 이내에. 예. 계속 그 학교 수는 늘어나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그래서 이런 못하겠습니다. 부분들은 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횡적으로 이렇게 학교가 100m 이상 하다 보니까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데도 어렵고 또 40명 이상 되니까 리모델링보다는 차라리 신축하는 것이 앞으로 또 새로이 또 40년, 50년을 위해서는 낫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리는 좀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 해서 기초가 튼튼하고 우리가 그 옆에 좀 보강만 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학교 배치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어떤 기준 자체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앞으로 계속 이제 시위 등급 이상은 전부 다 이렇게 개초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저도 없지 않나 우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에서 과연 시위 등급이라 하더라도 어떤 리모델링보다는 차라리 개축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예. 오케이. 자,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이의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1호 2023년도 수시분 1차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누구나 다 리모델링보다는 개축을 원하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받아보고 판단하시죠. 자, 그러면 잠시 정회 후에 위원 간의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속개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의가 있으신 우리 안디룡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명확한 근거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이고, 그리고 C등급이 리모델링을 해야 됨에도 재개축으로, 개축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근거나 기준이 명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보류를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그리고 제73조 울산시 강력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1호 2024년도 수시분 1차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이에 대한 찬성을 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100% 전원 일치이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부서 교체 등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52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생건강정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천미경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천미경 의원입니다. 예,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52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생건강정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정진하기 위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건강 정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3조에서 학생 건강 정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학생 건강 정진 추진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학생건강정진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 학생건강정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울산광역시의 회의규칙 제22조의 2 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쳤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는 배부된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연결되어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천미경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미진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안번호 제452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생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규 등은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울산교육청은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하여 2019년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실시한 치과 주치의제와 함께 학생 건강 증진, 검진, 감염병 예방 관리, 학생 건강 증진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개별 조례를 통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생활 방식 및 식생활 습관 변화로 인한 신체 활동량 저하, 영양 불균형, 스트레스 요인 증가 등 학생 건강 문제의 원인이 복잡 다양화되고 있고 학교 내 감염병에 대한 예방 관리 등 학생 건강 증진 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체계적 효과적인 학생 건강 증진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적절한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에 울산교육청에서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시책 추진에 대한 내용은 부족한 면이 있고
또한 건강 증진 사업이 주로 신체 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정신 건강에 대한 사업이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조례가 시행되면 이에 대한 보완과 새로운 시책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미진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먼저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천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부 협의와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천미경 의원님께 없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보건법에 따라 학생 건강 보호 및 정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학생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 건강 정진을 위해 특별 교보금을 2022년부터 시도교육청으로 배정해 운영하고 우리 교육청도 2023년 체육예술건강과 부서 내에 학생건강정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건강정진센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독립적인 공간에 학생건강정진센터를 설치하여 학생 학부모가 보다 편리하게 건강정진 정보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청은 학생 건강 정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상철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강대 의원님. 예. 이 조례의 핵심이 뭐예요? 지금 실태 조사입니까? 국장님, 과장님? 이 지금 조례가 예, 건강정진센터를 하려고 해서 여러 분야의 우리 학생들을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센터 위주입니다. 아니 교육 특별- 센터가 센터다운 센터가 아니고 건강정진센터가 한 부서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예, 현재는 저희들 부서에 그럼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데요? 그 실태조사 외에는 뭐가 들어가 있으면 그 학교 보건법에 다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학생 건강 정진을 위해서는 요 조례의 핵심은 그 5조에 있는 그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체육예술건강과 안에 센터에 이제 보건장학사하고 지금 작년에 이제 3억 특교를 받아서 이제 일형 당뇨라든지 비만 지금 우리가 그 그거는 내가 사업을 하고 6개가 있습니다.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서울, 경기, 부산처럼 독립된 어떤 그 공간에 건강정진 센터를 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예. 아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그 제가 늘 그 이야기해왔던 언론에서 늘 이야기해왔던 울산만의 학생 건강 정진 센터 설립이라고 제가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네. 예, 또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광역시 교육청답게 학생 건강 정진 센터를 지금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지금 보건교사들이 그걸 제일 원하는 거잖아요. 그 일원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하자고.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은 그 센터가 건립이 되는 거예요? 이 조례하고 센터 건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서울, 경기, 부산에 이런 그 유사한 그런 센터를 지금 운영하려고 서울 같은 데는 진흥원이라고 예, 진흥원이죠. 하고 있고 예. 경기도는 올 상반기에 아마 센터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천미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학생 건강 정진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조례가 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러면은 그 제가 그렇게 줄곧 2년간 이렇게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했던 학생 건강 그 정진 센터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서울 외에는 거의 없어요. 지금 다 초안이잖아요. 지금 그게 왜냐하면은 뭐 100억, 200억 드는 게 아니에요. 센터가 하나 만들어지면은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건데,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은 이 조례와 유사한 6개를 합해서 전체적인 센터에서 한번 관리를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그 남부, 북부가 있는데 네. 한 곳에 요 상반기에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한번 벤치마킹 해보고 이렇게 추진을 한번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저기 이 조례가 뭐 나름대로 이제 학생 건강 정진에 대한 조례가 여러 그 문어발식으로 쭉 돼가 있어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세부적으로. 네. 물론 뭐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이 또 어느 의원님이 발의해서 하면 더 또 세부적으로 건강을 챙기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는 우리 울산광역시의 학생 건강 정진 센터를 독립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해서 뭐 바로 센터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다양하게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그 학생 건강 관련 사업들이 또 체계적으로 그 수요 조사를 하다 보면 그 학생 건강 정진 센터가 지금 이제 부산에 있는데 이게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여러 이제 그 사업을 통해서 또 수요자의 그 요구를 통해서 이게 이제 부각이 되면 요보다 좀 더 진일보된 그런 그 개정을 통해서 센터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걸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바로 센터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예. 그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어쨌든 그 당위성을 얘기하는데 그 건물이 만들어지는 그것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그래 이 조례하고 예. 학생 건강 정진 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물론 하나의 뭐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들어가는 거는 내가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하시길래 하는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 학생 건강 정진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보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학생의 건강은. 그렇다면은 우리 울산시에서 이제 학생 건강을 위한 그 독립된 건강 정진 센터에 대해서 올해는 나름대로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에서 기한이 돼야 됩니다. 지금 기한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2년 동안 계속 이 센터 만들자 해도 물론 여러 가지 뭐 갖춰야 할 조건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예산 부분도 보통 센터 하나 지으려면 한 300~400억 잡아야 될 거예요. 여러 가지 뭐 난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뭐 조례도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생 건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뭐 들어간다면은, 그렇다면은 이런 유사한 조례가 지금 6개나 있고 여기에 또 하나가 또 가미되는 거라면은 이런 조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울산에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건강정진센터에 대해서 올해는 좀 초안을 좀 잡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일단은 이번 그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또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시 의원님께서 예산 심의라든지 또 공유재산 등등 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아니, 그 믿고 협조는 뭐 우리 하도록 의원님의 하겠습니다. 생각들이 다 예. 학생들이 건강에 초점을 맞춰 있으니까 그 기한 자체가 안 올라온다니까요. 우리 그 본청에서 이걸 한번 만들고자 하는 그 적극적인 의지가 지금 2년 동안 전혀 내가 못 본다니까. 제가 뭐 신문에도 기고도 안 했습니까? 이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은 올해는 나름대로 기초라도 한번 놔보자. 울산 우리 학생 건강 증진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토론도 한번 해보고 뭔가 기초를 한번 다지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예. 예, 뭐 조례는 우리 천명 의원님께서 정말 잘 만들어 주신 것 같고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학생 건강이 좀 더 증진될 수 있는 이 증진이라는 부분 자체가 우리가 뭐 의사를 통해서 뭔가를 치료하고 이런 게 아니라 홍보하고 예방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죠? 지원하고 그거잖아요. 그죠? 증진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학생 건강 증진 센터에 대한 부분도 무고동에도 그 남구 주민건강센터가 있어요. 있는데 착각을 하시는 거 주민들이 보건소 개념으로.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나중에 혹시나 이게 기획이 되고 추진이 된다면 그런 오해가 없도록 또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건강증진센터면 다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다 오해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고, 증진센터 하면 우리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할 거고 교육도 할 거고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생겨진다 하면.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조례가 6개가 발의됐는데 최근에 2023년도 여기에 지금 많이 있고 2020년도, 2021년도 각각 2개, 1개, 2023년도 3개 있는데 우리가 좀 이게 세부적인 건 있는데 약간 전체적인 학생 건강 정진을 위한 종합 계획서가 좀 많이 없다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메인 컨트롤이 없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적실히 반영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 제가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건강검진센터든 아니면 학생 건강검기과를 만들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 건강 정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까 이야기도 우리 강대 의원님이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센터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올해 중으로는 그 기초가 좀 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발의되었으니까 이 조례에 준해서 교육관의 책무도 있으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의원님 이거 없습니까? 이거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교육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부서 교체 등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의를 선포합니다.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56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교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안대룡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대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56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 및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관한 기본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과 관련한 교육과 및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6조 및 제7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관련 교원 연수 및 업무 경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2 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쳤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 및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대령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미진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안 번호 제456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규 등은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 및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시대 전환의 가속화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기술 진보를 넘어 문명사적 변혁에 해당할 정도로 우리 사회와 개개인의 삶의 전반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을 필연적으로 불러오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을 교육 분야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과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다양한 법률안 발의가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교육 분야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정부의 정책을 따르고 교사와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소양과 역량을 기른과 동시에 인공지능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가 제정되면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가 육성과 학교 급별 다양한 교육 과정 편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며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잘못된 정보, 예를 들면 가짜 뉴스, 가짜 영상 등을 생성하는 부작용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평소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안대룡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 협의와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국정과제 81번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실천 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시의적절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대룡 의원님 발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가 우리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계획 수립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청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교육 실행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철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가 시책으로 지금 디지털 교육은 이미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선도학교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디지털 선도학교를 지금 우리 울산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이 조례는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잘 된 조례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안대령 의원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부작용에 대한 조례도 하나 나와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 조례는 그 부분을 또 심사숙고하셔서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이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한번 또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 의원님. 예, 안도령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등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교육 혁신 방안으로 말씀하셨던 선도학교 운영이나 그다음 디지털 기기 무슨말 확충 이런 부분도 지금 연구하고 계시고 인공지능 활용 교수 학습법 등등 이제 수업 모델 개발을 지금 하고 계시는 입장인데. 지금 이렇게 교육청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시긴 하는데 이 교원들의 역량이 사실 좀 걱정이 저는 돼서 연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중점적인 어떤 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나 아니면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활용안에 대한 연수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미래교육관의 김용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0명 전문가 양성 과정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저희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인공지능 교육 연수라든지 그리고 또 연구정보원이나 연수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수를 지금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저께 저희들이 한번 질문도 해봤었는데 연구정보원에서도 깊이 있는 공부를 어떤 데이터를 준비하셔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시고 있던데 이 교원들의 어떤 연수 역량에 관해서는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야 그게 시대에 발맞게 발맞춰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좀 연구해 주십사 하고 한 번 더 말씀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 질의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원번호 제456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교육 지원 조례안은 심사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교육청에서 정책 추진을 함께 있어 세심히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